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서지현 검사랑 대면하시는데 혹시 심경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도 계속 혐의 부인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 나 그렇지. 바로 붙어. 혹시 오늘 비공개 요청하셨는데 첫 회가까지 설치하셨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잠시만요. 그 인사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 뭐 그 쟁점으로 좀 다투신 부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싶습니다. 추인 사실 자체도 부인을 하고 있다고. 미투의 시작점이었죠. 서지현 검사가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안태근 전 검사장이랑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가 미투의 처음 폭로자나 다름이 없죠. 당시에 이제 지난 1월에 성추행 폭로를 했는데 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심지어는 부당한 인사발령까지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제 거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예.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 서지현 검사에게 증인으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증인 신문을 거의 한 2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는 서지현 검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재판장에 나가는 대신 비공개로 해주고 그리고 안태근 전 검사장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마주치지 않도록 행여 눈빛이라도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증인석에서 진술할 때 안태근 전 검사장은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해달라라는 점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 나가 있도록 나머지는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 안태근 전 검사장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진술하는 그 과정에서 가림막 밖에서 같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사파로 준비를 했는데 법정 안의 모습이 저랬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나가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그 증언 보호 절차에 통해서 비공개나 퇴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퇴정을 하게 되면 피고인석에 앉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그 증언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피고인으로서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증언에 모순점이 있거나 탄핵할 부분이 있으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대 신문 권한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증언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어라든가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사실은 그 차폐막 설치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가해자인 피고인과 마주하거나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거나 그 사람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지거나 위협감을 받아서 위축돼서 증언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퇴정까지 시키건 또는 그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분리시켜놓고 문을 살짝 열어놔서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 듣게 하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퇴정보다는 차폐막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되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하고 증인인 서지현 검사도 직접 대면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쾌감, 수치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좀 합리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것들이 좀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사실 내용은 성추행건이 아닙니다.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그 미투의 발원점이 됐는데 2010년 1월 달에 그 동료 검사 그 상가집에서 그 법무부 장관도 있는 데서 이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거죠. 서지현 검사 측 주장은. 근데 이제 그거는 성추행에 관한 범죄는 그
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가 지났죠. 그러니까 벌써 1년 이상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하는 거는 2015년에 안태근 전 검사장이 당시 검찰국장이라든지 검찰의 주요 요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서지현 검사가 들었다는 얘기가 안태근 국장이 반드시 너를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재판하는 거는 직권남용에 관한 그렇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네. 이제 재판의 쟁점이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다만 사실이라면 사과한다. 어떻게 보면은 조건부적인 사과에 좀 그친 게 그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어제 또 1.5m 거리에 차광막 가림막을 했지만 바로 1.5m 옆에서 또 증언을 하고 듣고 하니까 서지현 검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투 성추행에 관한 2차 피해까지 그 안희정 충남 전 도지사 재판관도 그 좀 2차 피해가 지금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공정히 하려는 시도는 그건 뭐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네. 그 미투의 시작점인 서지현 검사 측으로 봐서는 또 다른 2차 피해까지 좀 우려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 이것이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하고 인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성추행이 증명돼야 인사보복이 있었다는 게 증명되나요? 사실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인사보복까지도 밝힐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성범죄로 기소가 됐으면 이렇게 진술 안 했을 겁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기억 안 난다 이렇게만 진술하지는 않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술한 이유가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야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부당하게 인사전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논리로 되겠죠.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범죄가 사실 밝혀져야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은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친고죄 일 당시에 고소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될 거지만 성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야 굳이 이 사람이 인사보복 부당하게 할 이유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증인신문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인사보복 외에도 그전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외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또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인 스스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